2023년 1학기 기말고사 저동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 몇 개의 이제 문제들이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학생들도 중요하지 않게 좀 이렇게 한두 번 듣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가뜩이나 이 기말 파트는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죠. 항상성이나 방어나 신경계나 좀 그래프나 아니면 그 다음에 표나 뭐 보기 그림 이런 것들도 정말 자세하게 공부해놓고 정확하게 머리에 넣지 않으면 어려운 파트인데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적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점수대가 많이 낮아졌던 걸로 보이는 시험이었고요. 100점은 2명 정도 있고 그 다음 평균이 69점 정도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일반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0점대 후반이 1등급일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한두 문제 싸움이 되는 거겠죠. 특이사항에 보시면 첫 번째 1번 문제에 잘 설명하지 않는 이제 약물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학원에서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내신 기출에서도 그렇게 문제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다루지 않는 형태였기 때문에 첫 문제부터 당황했던 친구들은 멘탈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관연도, 고양시나 파주시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에서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에서 제공하는 작년, 재작년도의 단원별 내신 기출 문제를 평상시에 얼마나 정확하게 풀었고 그 다음 자기가 틀린 문제나 몰랐던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신 준비 기간 동안에 정리를 잘 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머리에 넣었느냐 뭐 뻔한 얘기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싶고요. 서술형이 3문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혈액형을 포함해서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요즘에는 이제 객관식으로 내는 추세인데 저동고는 아직도 서술형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데 이 혈액형 문제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객관식을 풀면서 멘탈이 좀 흔들렸던 친구들은 서술형은 그냥 시간이 없거나 또는 어렵다라고 느껴서 손을 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 문항 분석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문항들, 1번 문항에 대한 설명도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문항들에 대한 얘기들도 써놨습니다. 중간에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내용을 써놨고 이제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써놨는데 그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자가면역 질환,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따지면 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시험 보기 직전에 교과서나 프린트를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이제 신경계 질환이나 항상성 결핍증 질환 뭐 이런 것들은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그 용어 하나하나에 익숙하지 않거나 했으면 뭐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논술형 문제는 뭐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서술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학원에서 요즘에는 이제 서술형을 쓰는 연습에 대해서는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본인이 알고 있어도 이걸 내가 이제 근거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평상시에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생이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친구들은 여기서 또 점수가 많이 깎이지 않았을까 보이고요. 논술형 3번 혈액형 문제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ABO식 혈액형에서 난이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총 12점이었습니다. 점수폭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문제지만 그 안에 이제 작은 답안들이 좀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형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 부분을 좀 잘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우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혈액형 자체의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등급이 갈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